자, 그러면은 실제로 색상원을 염두에 두고 대상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색상을 한 손으로 뽑아드려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꽃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꽃 색깔은 이러고 이파리 색깔은 이 정도가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꽃 색깔은 지금 주가된 색상이 가운데 있는 이런 노랑 색상이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패밀리 컬러를 뽑아드렸습니다. 이 색상만 가지고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도 이파리 색상의 패밀리 컬러가 이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해서 이런 색상들이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꽃을 그린다고 했을 때 주가 되는 색상이 이렇고 패밀리 컬러가 이렇습니다. 패밀리 컬러가 이것은 꽃이고 이것은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는 색상이 이 색깔이기 때문에 좌우에 패밀리 컬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파리 색깔도 주가 되는 색상이 이 색상인데 이런 색상들이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만 뽑아 들고도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꽃을 그린다면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조색은 이 색이 되고 이 세 가지 색깔은 색상이 진한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빛받는 밝은 부분에는 이런 색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패밀리 컬러입니다. 자, 다음은 꽃술 부분은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꽃잎 부분은 패밀리 컬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된 색상, 꽃잎 주된 색상이 옐로우하고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옐로우하고 주황. 자, 우리가 색채 사용에 직면해 있을 때 색의 3요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색의 3요소는 명도, 채도, 색상, 이 세 가지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상, 명도, 채도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색연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명도가 가장 높은 게 어떤 색이겠습니까? 이 중에서 이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노란색. 이 색깔이 가장 명도가 지금 높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은 바로 이 색이 되겠습니다. 이 색. 검정에 가까운 이 색. 그래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나열되어 있는 색깔 중에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이 이 초록색하고 주황색 중에 막상막하긴 하지만 이 주황색이 더 채도가 높은 색 같습니다. 채도라는 얘기는 색깔이 얼마나 깨끗하냐, 색깔이 지저분하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색깔이 가장 깨끗하다는 얘기고요. 채도가 낮다는 얘기는 가장 색깔이 탁하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지금 주황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은 어떤 색이겠습니까? 가장 채도가 낮은 색은 여기서 보면 딱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색들은 대개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화이트가. 기본색에서 흰색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색상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색에서. 기본색이라면 우리가 보통 그 물감을 시중에서 샀을 때 12색 정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빼고 10색 정도를 이게 기본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본색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섞어서 이렇게 그 명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기본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명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감 12색, 12색에서 색깔이 더해진다면 거기에 화이트, 흰색이 섞이거나 검정색이 섞여서 이렇게 그 채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채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는 채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색끼리 혼색을 해서 채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초록색하고 주황색이 지금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인데, 이 두 색을 섞는다면 채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탁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탁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거기다 흰색이나 검정을 섞든지, 아니면 그 채도가 높은 색끼리 서로 이렇게 혼색을 하는 겁니다. 색을 섞으면 채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렸을 때 채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섞어서 쓴 색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색이 서로 다른 색상들은 서로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그 섞는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이렇게 그 채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색상의 어떤 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생활이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색상 명도 채도 색의 3요소 중에서 이제 색상은 이제 각 고유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을 여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명도, 채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색깔이 지저분해지고 탁해졌다 이러면은 그 채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수채화를 그릴 때 팔레트에서 막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희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탁해집니다. 색깔이. 색의 속성은, 색의 성질은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색깔을 혼색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되 그 원색이 가지고 있는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눈에 거슬리게 그림이 거슬리게 눈에 튄다 고 생각했을 때, 눈에 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금 다른 색 한 색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색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탁해진다는 그런 성질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색연필을 실제로 사용을 해서 그 꽃을 그릴 때 톤을 내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적으로 음영을 표현할 때 힘을 좀 이렇게 뺐다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힘을 줍니다. 이게 미술용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일본
식민지 영향으로 그 복가시라고도 그럽니다. 복가시. 지금 그 젊은 디자이너들은 복가시란 말을 잘 모를 텐데 점점점 이렇게 톤이 진해지거나 점점점 톤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어떤 농담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라데이션.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처음에 힘을 줬다가 살짝 힘을 줬다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선이 얇아지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흐려졌다가 점점점 위로 갈수록 이렇게 진해집니다.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위에는 연필을 이렇게 점점점 힘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진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좀 힘을 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늘어져서 없어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써서 보타니컬 아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농담 표현으로 꽃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균질한 힘으로 이렇게 꽃을 컬러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똑같은 힘으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주면 이런 톤이 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꽃을 그릴 때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명암 볼륨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입체감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경우는 이게 팔레트에서 서로 다른 색들을 혼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서 팔레트에서 서로 다른 색들을 혼색을 할 수가 있는데 색연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혼색 효과를 표현할 건지 그래서 중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색 효과. 여기에서 이게 보통 무거울 중자에다가 색자를 쓰는데 무거운 색이 아니라 여기서 중자는 겹칠 중자입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서로 다른 색연필들이 서로 겹쳐서 병치 혼합에 의해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혼색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연필로 다른 색깔을 혼색을 할 때 유일하게 쓰는 방법이 중색 효과입니다. 그래서 중색 효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이 그어졌다. 이제 보라색 꽃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 색상이 없고 보라색이 없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에 먼저 파란색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병치 혼합의 착시 효과에 의해서 색깔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중색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연필로 표현할 때 이 중색 효과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언뜻 이렇게 흰 부분이 보이는데
꽃은 굉장히 꽃의 특성이 밝고 어떤 가벼움에 있습니다. 꽃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기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꽃을 가볍게 표현하는 방법은 꽃을 그릴 때 물론 이런 방법을 써서 명암, 톤이나 볼륨,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은 모든 식물은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있기 때문에 결 따라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렇게 선을 살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표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을 그리는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하셔가지고 꽃을 잘 표현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 실제 연필을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그 이외에 채색을 순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미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형광 색연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형광 색연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패밀리 컬러로 꽃의 패밀리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자 하는 그 장미 이미지는 여기입니다. 이걸 그리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 꽃의 패밀리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파리를 처리한 데 쓰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광색인데 이 색연필로 장미를 그렸을 때 이렇게 우중충한 색, 축축한 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채도가 떨어진 색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형광 색연필을 조금 이렇게 칠해주면 굉장히 채도가 살아납니다. 그때 조금 사용하는 용도로 지금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색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증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되게 이제 진한 색부터 이렇게 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한 색부터, 진하고 어두운 색부터 이렇게 색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색을 칠해 주실 때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게 색연필이 초크 파라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료에다가 파라핀이 섞인 거라서 파라핀이 그 양초 성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초를 문지르듯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만 이렇게 색깔이 곱게 칠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색연필화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곱게 반복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문질러 줘야 됩니다. 꽃색을 이렇게 한 손에 색깔을 뽑아 들고 이렇게 필요한 색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시면 편리합니다. 자, 한 손에 이렇게 드시고, 조금 이렇게 색연필을 많이 들긴 했지만 한 손에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색상원에서 이 그늘진 곳, 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 부분은 채도가 좀 떨어진 가라앉은 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핑크색 중에서도 조금 가라앉은 색을 지금 그늘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1차 색깔을 깔아 주실 때 빛 안 받는 그늘 부분에 쓰는 색을
이렇게 그늘 부분에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아 주셔도 됩니다. 이 핑크색 옆에 있는 색이 이 색입니다. 이게 핑크색이 이렇게 주조색으로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색이 이 색으로서 채도가 좀 떨어진 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늘 부분에 쓰고 이것은 빛 받는 부분에 써 주시면 됩니다. 이파리 끝부분 처리를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 이파리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꽃잎파리는 굉장히 그 끝부분이 거칠고 우둘투둘해서 그런 우둘투둘한 요철, 그러니까 꽃잎이 말려 들어간 느낌, 끝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에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 조절이 잘 안 되겠지만 연습을 반복하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그 힘 조절이 잘 돼서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실 것은 색연필로 그릴 때는 계속 그 자리에서 무한 반복으로 해서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색연필의 그 양초 같은 성질 그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반복해서 문질러 주면 굉장히 밀도 있고 고운 그런 그 색연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연필은 여타 그 물감처럼 팔레트에서 혼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기존 그 바탕에 다른 색깔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게 다른 색을 칠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다른
색을 칠해 가지고 그 색이 서로 중색 효과에 의해서 색이 혼합되어 보이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 중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겹칠 중자 중색입니다.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색이 서로 겹쳐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파란색에다가 파란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다면 이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연필이 보이겠죠. 그런 효과를 중색 효과라고 그럽니다. 색연필로 그릴 때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연필화로 꽃을 그리고 있으면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시간이 잘 가고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힐링. 위로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문질러주면 그 색연필에 그 초크 성분이 굉장히 곱게 종이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연필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농도가 짙게 들어갔다 그러면 색연필을 지우개를 약간 눕혀서 문질러주면 지운 자국 없이 전체적으로 톤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연필화를 그릴 때 항상 색연필화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지우개를 흰색 연필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얗게 농도가 톤이 너무 짙게 그려졌다 그러면은 톤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농도를 낮출 수도 있고 또 100%는 아니지만 색연필이 잘못 칠해져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을 때 한 90%는 지워집니다. 여기서 지금 빛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지금 손대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요. 차분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색연필을 이렇게 반복해서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이미지에 이렇게 맞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힘을 빼면 흐리게 나올 것이고 손가락에 힘을 주면 이렇게 진하게 나올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 적정한 톤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에 힘을 줬을 때 처음에는 잘 이렇게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약간 이렇게 푸른빛을 약간 띠고 있는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광선 빛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그늘진 부분에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는 것들, 그런 색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하얀 부분에 그늘진 부분 약하게 이렇게 블루 계열 색을 조금
지우개를 잘 쓰면은 톤을 적절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줄기는 꽃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꽃 그림자가 줄기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둡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백장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은한 색조가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색연필화는 이게 더하면 더할수록 손을 보면 볼수록 그림이 밀도가 있고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밀도 있게 끝까지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 색연필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색연필로 그리는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